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32% 상승한 반면 S&P 500은 0.07%, 나스닥은 0.51%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전 구간에서 급등한 가운데 특히 5년물 금리가 13베이시스포인트 오르며 시장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금리 상승 부담 속에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나타나며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조속히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도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핵 관련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 중입니다. 이란과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벼랑 끝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해상 운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각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며 버티고 있으나 이번 여름 석유와 가스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5%대를 기록하는 등 채권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자산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30년물 수익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장기금리 통제가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략가들은 연준이 채권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차입 비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함께 긴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통근 열차 노선인 롱아일랜드 철도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약 3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출근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이번 철도가 지역의 생명선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당국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결과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무역 및 투자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14개월간 중단됐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가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양국 간 농산물 무역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 월마트와 타깃 등 주요 소매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행태가 갈리는 K자형 경제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여전히 지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 필수품 위주로 소비를 줄이는 등 경제적 한계에 부딪힌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인상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경기 향방의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 시스템 피해자 보상을 위해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 정치적 비자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 기금이 과거 수사를 받았던 트럼프의 측근들을 챙기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법 정의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이 전력요금 폭등과 환경 문제로 인해 텍사스와 버지니아 등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 유예안이 통과되었으며 AI가 일자리를 뺏고 에너지만 낭비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풍이 실제 비용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국 노동당 내에서 앤디 버넘 맨체스터 시장의 의회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한 리더십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관계 설정 및 정책 번복 문제로 총리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영국의 차입 비용은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가 신인도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기업 전환 관련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며 머스크가 패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샘 올트먼의 개인적 투자와 지분 구조 등 오픈 AI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개되었으며
재판 종료로 오픈AI의 기업 공개 장애물이 하나 제거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스크 측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리아 법원이 과거 아사드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주도했던 아타프 나지브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며 역사적인 단죄에 나섰습니다. 이는 정권 붕괴 이후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피해자 유족들이 법원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부 내부에서도 과거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런 라이가 PGA 챔피언십에서 10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영국인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라이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적인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욘람을 제치고 메이저 대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대회 전 우승 확률이 매우 낮았던 무명 선수의 반전 드라마에 골프계는 열광하고 있으며 이는 1919년 이후 영국 골프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접국인 우간다로 확산되면서 주요 종교 행사가 연기되는 등 보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서구권에 적극적인 백신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편에서는 한타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발생한 크루즈선이 네덜란드 항구에 도착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내 35세 미만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석사학위의 취업 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학위가 노동자의 가치를 나타내는 신호로서의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의학이나 법학 등 전문면허 성격의 학위 소지자들은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학위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파 글로벌 리서치의 캔디스 브라우닝 책임자에 따르면 올여름과 가을에 예보된 강력한 엘니뇨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이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20%에서 60%까지 급감할 위험이 있으며 브라질과 인도 및 태국의 생산 차질로 인해 설탕 시장 또한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비료 공급망 혼란과 맞물려 미국의 재고량 대비 사용량 비율이 10년 내 최저치인 8.7%까지 떨어지며 가격이 곡물 중량 단위 부셸당 $6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파 글로벌 금리 전략 공동 책임자인 마크 카바나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금리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노동 데이터와 3.2%까지 가속화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지표, 그리고 유가 충격의 전이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금리는 과거 비슷한 고용 수준 대비 약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지표에 따른 적정 금리 수준, 테일러 준칙에 따른 2026년 말 적정 금리는 4%에 가까우며 시장이 향후 최소 5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1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리서치 책임자인 호르스트 슈나이더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완성차 업체의 유럽 내 점유율이 8%로 2배 증가했으며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0%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회피를 넘어 중국의 비용 우위와 산업보조금 그리고 내연기관 대비 저렴한 전기차의 에너지 비용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지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2030년까지 중국 업체들의 유럽 판매량 중 30%가 현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파의 백화점 및 의류 전문점 분석가인 로레인 허친슨에 따르면 최근 중고 의류 시장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6년 4월에는 거래 건수가 38% 급증하며 고소득층이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할인 소매점들이 가격 인상과 판매 상품 구성, 상품 믹스 개선을 통해 지난 12개월 중 8개월 동안 중고시장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고시장의 건당 지출액은 판매자 공급 증가로 인해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은행 리서치 책임자인 베시 그라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금융산업이 더 빠른 결제를 위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디지털 자산 레일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30년에는 글로벌 도매은행들이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최대 8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국경 간 결제와 유동성 관리 분야에서 기존 수익원 중 약 210억 달러에서 820억 달러 규모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레일로 이동하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베시그라식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자산 전환을 가속화할 세 가지 핵심 촉매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클래리티법, 통과로 도매은행들의 가상자산 서비스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며 둘째는 2026년 가을 미국 예탁결제원 DTCC의 실물자산 디지털화, 토큰화 상품 추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가 2026년 12월부터 거래 시간을 하루 23시간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이러한 생태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P 500 상위 종목 중에서는 유틸리티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가 9.44%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코그니전트가 9.05%, 서비스나우가 8.78% 오르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을 살펴보면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가 9.82%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루멘텀이 8.83%, 버티브 홀딩스가 8.41% 하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1.92% 오르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필수 소비재가 1.49%, 금융 섹터가 1.25% 상승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IT 섹터는 1.08%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고, 산업재와 임의소비재 섹터도 각각 0.38%, 0.18% 내리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금리 급등의 여파가 기술주가 포진한 IT 섹터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주요국 ETF 수익률을 살펴보면 미국 SPY가 0.07%, 일본 EWJ가 0.16%, 중국 MCHI가 0.49% 하락했으며 한국 EWI는 1.54% 내리며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3.55% 오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폴란드와 독일이 각각 2.59%, 2.34% 상승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콜롬비아가 2.04%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터키와 아랍에미리트도 각각 1.82%, 1.69%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19일 글로벌 금융시장 마감 시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는 발표일주 주요 프리미너지 리소시스, 푸프샵 홀딩스, 옥스퍼드 레인 캐피털, XP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는 콜백스, 홈디포, 토어 브라더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는 인투잇, 이너시스, 로스 컴퍼니즈,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노르드슨, 비오 에피니티 테크놀로지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는 네디즈, 디얼 앰퍼샌드, 카브코 인더스트리즈, 랄프 로렌, 워크데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에는 글로벌 쉽 리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